은퇴 후 5년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얼굴, 익숙한 주름, 그리고 조금씩 늘어가는 흰 머리.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5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보다 조금 더 늙어 있겠지.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일 수 있는지를요. 특히 은퇴 이후의 5년은 그 이전의 어떤 5년과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할 이유,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5년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0대 이상 은퇴자 1,2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였는데요. 연구진은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은퇴 후 특별한 활동 없이 집에서 쉬는 시간이 대부분인 사람들, 다른 그룹은 파트타임 일이든 봉사활동이든 정기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지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5년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활동을 멈춘 그룹에서 치매 발병률이 80% 더 높았고 우울증 진단은 3배 이상 많았으면 근감소증과 심혈관 질환의 지표들도 현저히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활동을 지속한 그룹은 또래 평균보다 인지 기능이 10년 이상 젊게 유지되었고 보행 속도나 악력 같은 신체 기능도 훨씬 양호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 5년은 생물학적 나이가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후 20년을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그럼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숫자와 통계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네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60대 초반에 은퇴하셨고 비슷한 건강 상태에서 시작하셨지만 5년 후 전혀 다른 곳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최영호 씨입니다. 최영호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임원까지 오르셨고 은퇴할 때는 주변에서 축하 인사를 많이 받으셨죠. 이제 진짜 쉬셔야죠. 여행도 다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런 말들을 들으며 퇴직금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출근 준비를 안 해도 되고 회의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텔레비전도 보고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 골프도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저녁에는 피곤하지도 않은데 잠이 안 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했고 최영호 씨 본인도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1년 차가 지날 무렵 최영호 씨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귀찮았고 골프도 몇 달째 안 나갔습니다. 몸무게는 5kg 늘었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습니다. 2년 차 최영호 씨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와도 대화가 줄었고 자식들이 전화해도 응, 그래, 잘 지낸다 정도로만 대답했습니다. 표정도 무뚝뚝해졌고 웃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못 자고 낮에는 졸았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최영호 씨는 난 아픈데 없어라고 거부했습니다. 3년 차 최영호 씨는 약속 시간을 자주 잊었습니다. 핸드폰을 어디 뒀는지 찾지 못하는 일이 잦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는 경도인지장애 초기 소견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오래 지속되면 이럴 수 있습니다. 활동량을 늘리고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지만 최영호 씨는 이미 그럴 의욕이 없었습니다. 4년 차 최영호 씨는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씻지 않는 날이 많았고
옷도 며칠째 같은 걸 입었습니다. 기억력은 더 나빠졌고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졌습니다. 아내는 지쳐갔고 자식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5년 차 최영호 씨는 70대 초반인데도 80대처럼 보였습니다. 등이 굽었고 걸음걸이가 느렸으며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량은 현저히 줄었고 당뇨 전 단계 판정도 받았습니다. 최영호 씨는 가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다 망가졌어. 두 번째 이야기는 김정숙 씨입니다. 김정숙 씨는 종합병원 간호사로 35년을 일하셨습니다. 밤낮 교대 근무에 지쳐서 은퇴할 때는 이제 정말 쉬고 싶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푹 쉬셨습니다. 늦잠도 자고 드라마도 몰아보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 김정숙 씨는 뭔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그때 옛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우리 동네 보건소에서 파트타임 간호사 찾는데 주 3회 오전만 근무하는 거예요. 해보실래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제 쉬고 싶은데 다시 일을 한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도 답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 1년 차 김정숙 씨는 주 3회 오전에 보건소에 나갔습니다. 혈압 재고 건강 상담하고 예방접종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몸이 좀 힘들었는데 2주쯤 지나니까 적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혈압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표정이 밝아졌고 남편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2년 차 김정숙 씨는 보건소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동료들과도 친해졌고 점심을 같이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일하는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나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도 바르고 머리도 빗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에도 집에만 있지 않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재미있었고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구가 됐습니다. 3년 차 김정숙 씨는 보건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은 김정숙 씨에게 조언을 구했고 주민들은 김정숙 씨를 찾았습니다. 정숙 선생님이 계셔야 우리가 안심이 돼요. 김정숙 씨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때마다 에너지가 솟았습니다.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몸을 움직이고 보건소에서도 계속 서서 일하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산책을 했습니다. 체중이 3kg 줄었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4년 차 김정숙 씨는 보건소장에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주민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이 하시면 주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김정숙 씨는 흔쾌히 수락했고 매주 목요일 오후에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강좌를 열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 연습을 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뇌가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는 느낌이었고 밤에는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5년 차 김정숙 씨는 70대 초반이지만 60대처럼 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경쾌했고 눈빛이 반짝였으며 웃음이 많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인지 기능은 또래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고 근육량과 골밀도도 양호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건강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은 드뭅니다. 비결이 뭐예요? 김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계속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그게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는 강민수 씨입니다. 강민수 씨는 서울에서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은퇴하면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시골로 귀촌하는 것이었죠. 이제 조용한 곳에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어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집을 사고 아내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렸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오래전부터 살던 분들이라 새로운 강민수 씨 부부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해도 무뚝뚝했고 마을 행사에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친구들은 멀어서 자주 만날 수 없었고 전화를 해도 바빠서 나중에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1년차 강민수 씨는 하루 종일 아내와 둘이서만 지냈습니다. 텃밭 일도 처음엔 재미있었지만 매일 반복되니 지루했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적응을 못하고 우울해했고 강민수 씨도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밤에는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2년차 강민수 씨는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조금 달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점점 집안에만 있게 됐습니다. 아내도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집도 팔았고 돌아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강민수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도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을 잊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찾지 못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3년차 강민수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읍내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사회적 고립이 오래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세요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말을 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년차 강민수 씨는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경도인지 장애였습니다. 의사는 지금이라도 활동을 늘리고 사람들과 만나세요라고 했지만 강민수 씨는 이미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지쳐서 서울에 있는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딸은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5년차 강민수 씨는 서울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고 더 이상 혼자서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가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골로 가지 말걸. 사람들과 함께 있을걸. 4번째 이야기는 이은미 씨입니다. 이은미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남편은 집에만 있고 이은미 씨는 남편 뒷바라지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은미야, 동네 문화센터에서 베이킹 수업한대. 같이 가자. 이은미 씨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뭘 배워? 이 나이에? 그런데 친구가 계속 설득했고 결국 따라갔습니다. 1년차 이은미 씨는 베이킹 수업이 재미있었습니다. 빵을 만드는 과정이 신기했고 완성된 빵을 먹을 때 뿌듯했습니다.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졌고 수업 끝나고 차 마시며 수다 떠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배운 걸 남편에게 자랑했더니 남편도 맛있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은미 씨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2년차 이은미 씨는 베이킹 수업을 마스터했습니다. 강사님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은미님 실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우리 동네 작은 빵집에서 파트타임 구한대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은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고용한다고? 이 나이에?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뭔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해볼게요. 빵집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고 주 3회 오전 근무였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사장님이 친절했고 동료들도 좋았습니다. 빵 만드는 게 즐거웠고 손님들이 맛있어요 라고 할 때마다 기뻤습니다. 3년차 이은미 씨는 빵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이은미 씨가 만든 빵을 찾았고 사장님은 이은미 씨를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이은미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도 했고 머리도 빗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필요한 곳이 있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4년 차 이은미 씨는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집에서도 빵 만드는 걸 연습했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느낌이었고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사장님은 이은미 씨의 레시피를 메뉴에 추가했고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은미 씨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5년 차 이은미 씨는 70대 초반이지만 활기가 넘쳤습니다. 걸음걸이가 경쾌했고 눈빛이 반짝였으며 웃음이 많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모든 수치가 양호했고 의사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신 분은 드뭅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은미 씨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빵집 다니면서 인생이 바뀌었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그게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아. 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모두 같은 나이에 비슷한 건강 상태에서 은퇴를 시작했지만 5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최영호 씨와 강민수 씨는 활동을 멈추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고 김정숙 씨와 이은미 씨는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단순히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뇌와 몸의 작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마치 근육처럼요.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것처럼 뇌도 자극을 받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해마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곳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해마는 새로운 경험, 사람과의 대화, 문제 해결 같은 자극을 받을 때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새로운 자극도 없으면 해마는 점점 위축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의 해마는 1년에 약 5%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면 활발하게 활동하는 노인의 해마는 거의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성장하기도 합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고 신경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늙어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뇌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고립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끊어지면 몸은 스트레스 상태에 들어갑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것이 만성화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염증이 증가하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면역 체계가 강하고 염증 수치가 낮으며 수명도 더 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할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 때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직책이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그 모든 게 사라집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역할을 잃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면 작은 역할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의미를 느낍니다. 빵집에서 빵을 굽는 것, 보건소에서 혈압을 재는 것, 그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움직임은 어떨까요? 최영호 씨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고 강민수 씨는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반면 김정숙 씨와 이은미 씨는 출근 준비를 하고 걸어 다니고 서서 일했습니다.
이 차이가 5년 후 몸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감소 중이라고 하는데 60대 이후에는 1년에 약 1에서 2%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활동을 멈추면 이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넘어지기 쉽고 골절 위험이 높아지며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반면 정기적으로 움직이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고 심지어 늘릴 수도 있습니다. 김정숙 씨가 70대 초반에도 60대처럼 보인 이유는 꾸준히 몸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면입니다. 최영호 씨는 밤에 잘 못 자고 낮에 졸았습니다. 이것은 일주기 리듬이 깨진 것입니다. 우리 몸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활동이 없으면 이 리듬이 무너집니다. 수면이 나빠지면 뇌에서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이것이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반면 규칙적으로 활동하면 일주기 리듬이 안정되고 밤에 깊이 잠들 수 있으며 뇌 건강이 유지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은퇴 후 활동을 멈추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반면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활동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반드시 직장을 다녀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4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느냐입니다. 첫째,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혼자 하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이 좋습니다. 대화하고 웃고 공감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활성화되고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김정숙 씨는 보건소에서 주민들과 동료들과 매일 소통했고 이은미 씨는 빵집에서 손님들과 사장님과 교류했습니다. 이 연결이 그들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역할과 책임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 불편해진다.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은미 씨는 빵집에서 단골 손님들이 자신이 만든 빵을 기다린다는 걸 알았고 김정숙 씨는 주민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책임감이 그들을 매일 아침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배움과 성장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력이 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이은미 씨는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고 김정숙 씨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넷째, 규칙적인 움직임입니다. 앉아서 하는 일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일이 좋습니다. 걷고 서고 손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합니다. 김정숙 씨와 이은미 씨는 출퇴근하고 일터에서 서서 일하며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유지했습니다. 이 4가지가 결합될 때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5년 후를 바꾸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주 2에서 3회 정도 집 밖으로 나가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파트타임 일이면 좋고 아니면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는 항상 봉사자를 찾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돌보는 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하는 일, 이런 작은 일들이 모두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생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눌 곳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배우기 시작하세요. 동네 문화센터에는 다양한 수업이 있습니다. 그림, 악기, 요리, 컴퓨터, 외국어, 무엇이든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2에서 3주만 참고 나가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 뇌는 8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세요.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나가거나 동네 모임에 참여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고립됩니다. 일주일에 최소 2에서 3번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 나가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하루 30분 이상 몸을 움직이세요. 꼭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 걷기, 장 보러 가기, 청소하기,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0일 관계를 만드세요. 친한 친구 한 명, 같이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눌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옛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작은 책임을 맡으세요. 손주 돌보기, 반려동물 키우기, 텃밭 가꾸기, 무엇이든 내가 이걸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이 작은 책임감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2주가 가장 어렵습니다. 귀찮고 피곤하고 내일부터 하지 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2주만 참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이게 내 삶의 일부가 됐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최영호 씨처럼 소파에 앉아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강민수 씨처럼 사람들과 단절된 채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김정숙 씨와 이은미 씨처럼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어디에 계시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5년 후의 모습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5년 후에도 그대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면 5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인생에서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부모이고 배우자이고 친구이고 이웃이고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경험, 지혜, 시간,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을 나눌 곳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나가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두렵겠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5년 후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고 싶으신가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활기차게 걸으며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아니면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고 계신가요? 기억력이 흐려져서 가족들 이름도 잊고 계신가요? 아니면 손주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김정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건소 일을 시작한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 그게 나를 살렸어요. 만약 그때 집에만 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해요. 이은미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빵집에서 일하면서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손님들이 내가 만든 빵을 좋아한다는 것, 사장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 그게 나를 매일 아침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빵집 없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반면 최영호 씨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처음엔 그냥 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망가지는 게 보였어요.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거부했고 이제는 치매 진단까지 받았어요. 그때 뭐라도 하라고 강하게 말했어야 하는데 후회만 남아요. 강민수 씨의 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시골로 가신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어요. 서울에 계시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활동하시라고 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냥 두었어요.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제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계시고 우리 얼굴도 잘 못 알아보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5년 후 가족들이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엄마는 정말 젊어 보이세요. 활기차게 사세요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계세요라고 할까요? 이것은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5년 후를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동네 복지관에 전화해서 봉사 프로그램을 물어보세요. 문화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업을 알아보세요. 오랜 친구에게 전화해서 차 한잔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5년 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고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단지 그것을 나눌 곳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곳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5년 후 거울 앞에 섰을 때 활기찬 얼굴로 웃고 계신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5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말할 것입니다.